안녕하세요. 고릴라TV 구독자 여러분, 박창윤입니다. 주식콜센터, 여러분들이 올려주신 사연을 바탕으로 이 종목에 대한 투자 포인트와 그리고 전략에 대해서 함께 고민을 하고 있죠. 제가 오늘 좀 점검해 볼 종목은 바로 크랩톤입니다. 여름님께서 올려주신 종목인데요. 크랩톤 평단 41만원, 그러니까 신규 상장 때부터 가지고 있고 물을 타서 이 정도고, 그래도 다행히 비중이 뭐 30%, 50%, 70% 계속 물 탄 건 아니라서 정말 다행입니다. 신규 상장 때부터 가지고 있기 때문에 평단이 높고, 최근에 신장 모멘텀 부재한 가운데 계속해서 기강 횡보하는 모습 나타나고 있는데요. 이러한 부분 관련해서 점검을 하면서 이제 투자 포인트와 전략까지 계속 체크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4% 넘게 올라왔고요. 비단 크래프톤뿐만이 아니라 게임즈 전반적으로 오늘 활기를 띄웠고, 이는 또 지수가 박스권 하단에서 강하게 올라오면서 같이 올라왔었던 영향도 있었기 때문에 이와 관련지어가지고 크래프톤 관련된 그리고 게임사 관련된 내용들 점검을 해보려고 합니다. 크래프톤 개인적으로는 실적이 꾸준히 받쳐주는 종목으로서 좀 주목을 하고 있는 대형사이고요. 참고로 뭐 넥슨 게임즈 같은 경우가 최근에 시장에서 주목을 받고 있고, 네오이즈, 피우거즈 관련된 모멘텀은 꾸준히 살아있는 가운데 최근에 조정이 좀 세게 나왔었죠. 지수 조정에 따른 또 최근에 낙폭 이런 부분이 좀 게임사 내에서도 좀 커지는 모습이 포착이 되기도 했었고, 그러한 가운데 크래프톤 마찬가지로 최근에 조정 나온 이후에 오늘 4%대 또 반등이 세게 나왔기 때문에 일단은 기술적 반등이라고 보지만 우리가 지켜봐야 될 투자 포인트까지도 점검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최근 뉴스를 보면요. 크래프톤이 외인 지분율 역대 최고치, 항저우 아시안게임 효과, 신작 기대감, 외인 지분율 31.58%, 그리고 최근에 지수 하락 나왔을 때 31.6% 큰 변화 없이 그래도 꾸준히 사는 모습이 나타났습니다. 외인들은 크래프톤의 장기적인 비전에 대해서 긍정적으로 판단을 하고 있다는 거죠. 배틀그라운드 통해 가지고 꾸준히 돈을 벌고 있고요. 뭐 중국이나 인도 쪽도 인도도 다시 들어가죠. 그쪽을 통해서 버는 돈, 신규 이런 스튜디오, 글로벌 스튜디오를 매입을 하면서 관련된 이런 파이프라인 자체가 크게 확대가 되고 있다는 것. 즉 내년부터는 꾸준히 신작이 나올 수 있는 기반을 만들어가고 있다는 부분이 긍정적인 포인트인 것 같습니다. 과거 이제 배틀그라운드 원게임 리스크라면 이제는 신규 스튜디오 인수를 통해서 이러한 부분이 이제 약점이 아니라 강점으로서 변모를 할 수가 있기 때문에 계속 주목을 해봐야 되는 거죠. 자, 관련된 내용들 꾸준히 체크를 하겠습니다. 외인 올해 들어서 꾸준히 순매수를 하고 있다. 항저우 아시안 게임, 이제 e스포츠가 포함이 되는 거고 배틀그라운드가 여기에 해당이 되는 거죠. 내년 신작 사정 출시해서 올해는 뚜렷한 이런 신작 모멘텀이 없는 가운데 프로모션 이런 부분이 1분기 나왔고, 그로 인해서 1분기 실적 크게 나온 이후에 2분기 일부 둔화 이런 얘기를 하고 있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외인들은 꾸준히 사고 있고요. 장기적인 비전을 긍정적으로 보고 있는 거죠. 신작에 대한 기대감이 형성이 되고 있고, 항저우 아시안 게임 e스포츠 정식 종목이 선정이 되었고, 이게 모멘텀이 되는 거고요. 그리고 게임용 펍시 콘텐츠, 배틀로얄 콘텐츠는 아니지만 중국에서 개최되는 대회인 만큼 전반적인 유저 기반 확산이 기대가 된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고요. 포인트로 말씀드렸던 상반기 글로벌 게임 스튜디오 4곳을 인수해 지금 총 12개가 돌아가요. 인디 개발사도 꾸준히 인수를 하는 거죠. 그러면서 파이프라인을 24개까지 확대를 했고요. 내년부터 신작 부재 없이 내년도 블랙버즈, 서브너티카 콘솔 포함 신작을 최대 4종 전략게임 출시가 예상이 됐고, 25년 이후로는 눈물을 마시는 새 비롯한 복수 프로젝트 론칭이 기대가 되고 있기 때문에 올해는 좀 부진할 수 있지만 이런 부분이 꾸준히 올라올 수 있다는 측면에서 긍정적으로 보고 있는 거죠. NH에서 리포트가 나왔습니다. 올해는 신작 모멘텀이 부재. 하지만 내년도 이후를 기대해보자. 신규 대작이 없다. IP 견조함, 즉 캐시카와 바탕으로 이런 부분이 올라오는 거고, 그리고 슈퍼카 콜라보레이션 프로모션과 9월 e스포츠 PNC 결승전 아시안게임까지 이런 모멘텀이 있기 때문에 매출이 나타날 수가 있고, 내년 하반기까지 대형 신작은 없다.
다만 내년 4종, 맥스 4종 나올 수가 있는 거고, 당장은 밸류에이션을 받기에는 한계가 존재한다. 그죠? 이로 인해서 지금 게임사들 올해 큰 신작 모멘텀 부재한 가운데 전반적으로 부진한 모습이 나왔었고, 최근에 신작 이런 부분을 내놓다고 하더라도 NC소프트나 컴투스홀딩스, 제노니아나 또 관련된 이런 그 TL 이런 부분을 보면 신작 내놓고 나서 유독 유저 반응이 안 좋으면서 하락하는 모습도 나타나기도 했었죠. 2분기는 시장의 컨센 1446억 추정치 소폭 하회 그쵸. 1분기에 이런 부분 프로모션 들어가면서 크게 올라왔었고요. 그죠. 프로모션 효과 있었고 중국이나 이제는 인도 쪽 들어가는 부분 지난달부터 서비스 재개됐으나 1개월 매출만 반영된 상황이니까 3분기를 좀 봐야 되는 상황이고요. 이런 것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볼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자, NH 관련 리포트 점검을 해보죠. 인도 3분기부터 원기로 반영이 되는 거고 실적은 안정적, 신작 부재, 모멘텀 조금 약한 편. 앞에서 말씀드렸던 배틀그라운드, IP 견조함이라는 얘기는 결국은 캐시카와 바탕으로 3분기 모멘텀은 슈퍼카 콜라보 프로모션과 e스포츠 결승전, 아시안게임까지 이런 모멘텀이 있는 거고 24년 하반기에 이제 대형 신작 관련돼서 게임사로서 가치 재평가 나타날 수 있고 2분기는 실적은 좀 부진할 것이다. 시장 컨센 대비 하회, 주가 상승에 따른 주식 보상 비용, 일회성, 비현금성 지출 이런 것들도 있는 거고요. 그리고 추가적으로 이제 배틀그라운드 모바일 인도가 6월부터 재개되었으니까 3분기부터 온기로 반영이 되는 부분, 정지 이전 수준 매출 회복 얘기를 하고 있고요. PC 매출액 QOQ로 35% 정도 감소하는 것, 프로모션 높은 기저효과 감안하면 어느 정도 이제 안정적으로 캐시카우 뽑아내고 내년도 게임사 본연의 이제 신작 모멘텀 이런 것들도 이어가면서 신작 이런 것들 기대해보자 얘기를 하고 있네요. 영입단 내년도 내후년 증가, 매출단 증가하는 부분, 탑라인 자체가 성장을 해야겠죠. 이 부분이 좀 높게 나와야 돼요. 신작 꾸준히 내놓으면서 크래프톤에 대해서 점검을 해봤습니다. 뚜렷하게 이거다 싶은 포인트는 없고 2분기 실적 부진, 3분기에 회복하는지 여부를 좀 점검을 해봐야 될 것 같고요. FN 가이드상 그와 관련 지어가지고 최근에 추정치를 1분기 대비해서 확실히 낮춰 잡고 있고요. 3분기 여기에 따른 회사 가이던스 이런 부분을 좀 더 점검해 볼 필요가 있고요. 이런 가운데 PR 자체는 지금 현재 10배 초반 포워드로 당겨오면 이 부분 자체는 더 떨어지겠죠. 그렇기 때문에 게임사 내에서도 안정적으로 실적을 뽑는데 밴드 역사적 하단 이거는 좀 시장에서는 확실하게 대형 집단에서 싼 종목 얘기를 할 때 크래프톤 계속 언급을 하는 이유가 있는 것 같습니다. 관련된 내용 정리를 해볼게요. 1,400억 정도 전후인데 지금 리포트 나와 있는 부분에서 영업이익을 1,300억대까지 바라보고 있기 때문에 이 부분이 추가적으로 낮아지는지 여부도 중요할 것 같습니다. 그리고 3분기 전망치가 무엇보다도 중요하죠. 자, 2분기 실적, 수정치 하회, 3분기 온기 반영에 따른 회복과 아시안게임 등 모멘텀 이 부분이 특징적인 포인트라고 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2분기 이후 바닥 탈출 여부 중요 그리고 실적 발표 이후의 가이던스 사층의 입장 이런 부분 점검 컨커를 통해서 우리가 확인해 볼 필요가 있는 거죠. 그리고 확실한 지금 배틀그라운드 배그 캐시카우 바탕으로 글로벌 스튜디오 자 이런 부분 계속 이어지고 있고요. 현 시점에서 지금 가지고 있는 이런 그 모멘텀 이런 부분뿐만이 아니라 게임 근본적으로 지금 12개 스튜디오, 파이프라인 24개 이렇기 때문에 꾸준히 내년 이후에 신작 나올 수 있는 거죠. 12개 스튜디오, 24개의 게임 파이프라인 이런 것들을 생각을 하면 내년 이후 꾸준한 신작 출시 이런 부분이 나타날 수 있기 때문에 저는 잘하고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기존에 원게임 리스크였다면 이런 부분이 이제
단점을 지금 강점으로서 활용을 하는 거죠. 확실한 캐시카우 바탕으로 이제 꾸준히 뿌리면서 우리가 이제 신작 이런 부분을 꾸준히 이어갈 수 있다는 측면에서 저는 긍정적으로 판단을 해요. 그 리니지 라이크처럼 완전히 그 MMORPG로 뽑아먹는 그런 구조도 아니기 때문에 국내 지금 그 린저씨들뿐만이 아니라 게이머들은 상당히 이런 과금하는 데 있어서 상당히 지쳐가고 있죠. 그러한 측면에서 크래프톤 좀 글로벌하게 남다른 행보를 보이고 있기 때문에 좀 응원하는 입장에서 크래프톤 계속 바라보도록 하겠습니다. PR, 포워드 PR 기준, 올해 기준 보더라도 옆에 초반, 그렇죠. 역사적 밴드 하단 이런 부분이기 때문에 당장은 실적 모멘텀과 뚜렷한 신작 이런 것들은 부재한다고 하더라도요. 그래도 우리가 꾸준히 좀 바라봐 줘야 될 그리고 저평가되어 있는 게임사로서 좀 주목을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좀 장기적 관점이고요. 당연히 관점에서 현 시점에서는 그대로 홀딩 지켜볼 필요가 있을 것 같고 추가적으로 신규 매수 저는 가능하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근데 당장 이런 타이밍 생각을 해보면 지금 보시면 주봉상 역배열이에요. 장기적으로 역배열이라는 얘기는 신규 상장 이후에 급락 하락 나왔고 지금 현재 기간 조정 진행 중에 있기 때문에 돌파 나오는 여부가 중요할 것 같습니다. 즉 가격적인 전략은 최근에 종가 기준으로 주봉단 대략 한 20만원 선 안착 여부가 확실하게 나와줘야 될 것 같아요. 20만원 선 안착 확인 후 신규 추가 매수 가능, 추가 매수 접근 우리가 고려 이런 부분을 생각을 해보겠습니다. 자, 오늘은 크래프톤 점검을 해봤는데요.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 좋아요 눌러주시고요. 그리고 매주 화요일과 목요일은 화목한 소통, 여러분들과 실시간 스트리밍 소통 방송도 만들어 가니까 오후 12시 30분 많은 참여 부탁드려보겠습니다. 오늘 하루도 수고 많으셨고 밖에 날씨는 굿지만 그래도 우리 마음만은 활기차게 화이팅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하루도 화이팅입니다.